자, 우리 다 같이 체면 지킵시다. 비문학 설명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뻔뻔하게 다른 사람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사람을 염치 없다고, 또 남이 굴욕감을 느끼는 것을 보고도 무심하게 냉정한 태도만을 보이는 사람을 냉혹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사회적 존재이므로, 자, 이거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사회적 존재다. 그러니까 타인의 체면이나 감정을 배려하고 지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원만하게 어울리려면 염치 없거나 냉혹하기만 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았을 때는 무조건 나무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체면이나 감정을 배려하고 이를 지켜주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거다. 자, 사람의 체면이나 감정 이 배려하고 이를 지켜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태도죠. 사회적 존재로서 바람직한 태도이죠. 맨 마지막 줄이 어떻게 보면 이 문단 자체의 중심 문장이 될 것 같네요. 타인의 체면과 감정을 배려하는 태도의 필요성이죠. 두 번째 문장을 봅시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심리학자 어빙 고프먼은 사람들이 타인과 마주하며 특정한 눈짓, 몸짓, 상대방을 의식한 말들을 하는 대면적 상호작용에 관해서 연구하였는데 그가 제시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 중 하나가 체면 지키기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이 글에서 중심 화제가 되는 게 체면 지키기네요. 체면 지키기. 뭐에 대해서 설명한다? 체면 지키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심 화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빙 고프먼이라는 사람이 사회심리학자 어빙 고프먼은 하면서 이 사람의 말을 가져왔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일단은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심 문장을 잡아보게 되면 어빙 고프먼의 대면적 상호작용 연구하면 되겠네요. 세 번째 문단 봅시다. 고프먼은 자신이 체면이 서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자신감 갖고 침착하게 반응하지만 체면이 없거나 망가진 사람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하여 만남의 분위기를 해친다고 주장한다. 만남에서 체면을 잃어 도덕적 지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의 동요가 생겨 혼란에 빠지고 순간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없게 되어 허둥댄다는 것이다. 여기에 상황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생각까지 겹치면 감정의 상처까지 더해져 만남의 분위기를 한층 더 해치게 된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만남에서 체면을 잃어 도덕적 지지 받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의 동요 생겨 혼란도 빠지고 순간적으로 상호작용도 할 수 없고 허둥대고
어떻게 해볼 도리까지 없다는 생각까지 겹치면 감정의 상처까지 해서 한층 더 해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문단에서는 뭘 말하고 있냐?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체면을 잃은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네요. 네 번째 문장 봅시다. 고프먼은 체면을 지키는 방법,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방법, 뭐에 대해서 설명한다고요? 체면 지키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체면을 자기 스스로 지키는 것. 이는 체면을 잃을 만한 위험상은 피함으로써 가능하다. 예를 들면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와 모순되는 정보가 드러날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삼가며 침착한 모습을 보이는 것 등이 해당한다. 뭐라고 하면 될까요? 자신의 체면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 자신의 체면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 1번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체면을 지키는 방법의 다른 하나는 내가 타인의 체면을 지켜주는 거다. 방법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타인의 체면을 지켜주는 것이다. 만약 집단 내에서 한 사람이 체면이 망가졌다면 상황을 다 함께 수습하여 그 사람의 체면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도전과 제안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도전인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의 특정한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그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일깨워주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러한 도전이 끝나면 제안이 이루어진다. 이는 잘못한 당사자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만한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서 용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안을 통해 용서받은 사람은 당신을 용서해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이로써 체면이 회복된다. 자, 마지막 문단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도전과 제안을 통해 타인의 체면을 지켜주는 방법이겠죠.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단을 보시면 얘들은 지금 어떻게 사용되는 걸까요? 사용 설명 방법이 뭐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다라고 얘기하죠. 지키는 방법 1번, 2번. 나누어서 설명한다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제 배웠던 거에 의하면 어떤 설명 방법이 쓰였다? 분류의 방법이 쓰였다 할 수 있겠네요. 분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 보십시다. 1번. 다음은 이글 읽은 후에 체면 지키기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다. 기억 미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서 묶어라. 체면 지키기란 무엇일까?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타인과 원만하게 어울려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이다. 자, 어디 있었죠? 맨 첫 번째 문장에. 그쵸? 타인의 잘못을 나무라는 대신 무심하고 냉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자, 무심하고 냉정한 태도는 체면 지키기하고 전혀 관련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자, 안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답이 니은 잡아야겠죠? 그죠? 니은 잡아야겠죠? 니은. 체면 지키기에 실패한 사람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냐? 마음이 혼란스러워져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하게 된다.
세 번째 문장에, 그쵸? 맨 마지막에 체면을 잃어 도덕적 지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의 동해상에서 혼란에 빠진다 하고 글에 제시되어 있네요. 자, 감정의 상처가 생겨서 만남의 분위기를 해치게 된다. 역시 마찬가지 세 번째 문장 맨 마지막에 작성돼 있었죠. 체면 지키기 방법이 어떤 것이 있냐? 자신의 체면을 스스로 지키려면 체면을 잃을 만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예, 맞는 소리 아니죠. 그쵸? 오히려 체면을 잃을 만한 위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가야겠죠. 말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그죠? 몇 번이다? 3번이 되겠다. 자, 2번 문제 봅시다. 5번째 문장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서 상호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한 친구들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라고 그랬죠. 상호가 방학 맞아 친구들하고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어. 상호는 며칠 전부터 친구들에게 약속 시간에 절대로 늦지 말라고 여러 차례 당부하고 늦으면 벌금 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대요. 약속 당일에 친구들은 모두 제 시각에 모임 장소에 도착했는데, 그러나 정작 상우가 늦잠 자서 1시간 정도 늦게 도착을 했대요. 자, 상우 체면 지켜줄 때 이렇게까지 약속하고 신신당부하고 으름장 놓고까지 했는데 정작 본인이 늦잠 자서 1시간 이상 늦게 도착했다는 거죠. 이 상우의 체면을 지켜주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함께 침묵한 채로 상우가 하는 말과 행동을 지켜보기만 한다고요? 이렇게 하면은 뻘쭘하고 더 무안하고 그러겠죠. 1시간 늦은 것쯤은 별일 아니라고 말해서 상우가 민망해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물론 이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으나 상우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무안해질 수도 있게 되겠죠. 늦지 말라고 해놓고 정작 자신은 늦게 도착한 상우 행동을 침착하게 나무란다? 아니죠. 늦으면 벌금 내야 한다고 하는 상우의 말을 읊어주며 벌금 내면 잘못을 용서하겠다고 말한다. 체면을 지켜주는 것보단 기분을 상할 수가 있겠죠. 자, 답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늦게 도착한 상우의 잘못 지적한 뒤에 늦잠 자서 약속 시간에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라고 말해주는 거죠. 자, 도전과 제한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늦게 도착한 상우의 잘못을 지적한다. 얘가 뭐에 해당한다? 도전에 해당하겠다. 도전에. 그리고 시간에 늦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라고 얘기를 해준대요. 자, 이건 뭐에 해당한다? 잘못한 행동이 이해할 만한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 용서하는 제안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한번 찾아 써봐라 이랬네요. 그는 신입생들과의 얼굴 마주보는 거, 우리 뭐라고 하죠? 얼굴 서로 마주보는 걸 대면이라고 하죠. 대면. 자,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함할 때 대면이라고 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자연의 힘을 완전히 이겨낼 도리는 없을 거다. 도리겠죠. 어떤 일을 해나갈 방법이란 뜻입니다. 그녀는 주위 사람들의 걱정과 만류에도 어떻게 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동요겠네요. 동요라는 건 생각이나 처지가 확고하지 못하고 막 흔들리는 걸 동요라고 하죠. 사고 현장이 어떻게 마지막 남을 하나? 수습되자. 수습이란 거 어수선한 사태에 거두어서 바로 잡음이란 뜻입니다. 자,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